네, 한국 주식시장 주가가 수십 년간 박스권에 갇혔던 이유 중 하나,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 나서 좀 좋아질만 하면 대주주나 대주주 아들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쪼개거나 쪼갠 회사를 대주주 아들의 비상장 회사와 합병시키거나 유상증자하거나, 그래서 결국 대주주나 대주주의 아들 이익은 철저히 지켜지지만 관계회사는 늘어나고 주식수는 많아져서 주가가 희석되니까 기존 주주들은 손해가 나는 그런 구조에도 기인하죠. 100% 물적 분할한다는 LG화학의 주가가 최근 내려가는 이유, 일반 투자자들의 우려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장난쳐 왔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애플의 시가총액이 대략 2천조 원쯤 합니다. 우리나라 1년 GDP 규모죠. 그러나 애플전자, 애플랜드, 애플모직, 애플바이오, 애플생명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애플은 그냥 애플만 상장돼 있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회사 법인의 이익과 회사 주주들의 이익, 대주주나 대주주 아들의 이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제가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외신을 보다가 어떤 외국의 기후 전문가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한 10년쯤, 20년쯤 후에는 2020년이 가장 살기 좋았다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살벌하기도 하고 좀 무서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씩 느끼고 계실 기후 위기와 경제에 관해서 에코 이코노미스트이시고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있으신 홍정호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관해서 좀 체감하는 게 교수님 느끼시기에 좀 많이 달라졌다. 올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89년도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84년도에. 89년. 89년도. 네, 31년 전이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첫 학기에 학교에서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에 관한 학제에 관한 세미나 이런 제목의 강의가 개설이 됐어요. 예. 제가 이제 이런 거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 글로벌 워밍이란 말을 저는 이제 환경을 경제학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어서 박사과정에 갔는데 글로벌 워밍이란 말을 처음 쓰더라고요. 지구 온난화라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죠. 번역하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거기에 공학자도 있고 기상학자도 있고 이제 경제학하는 분도 있고 뭐 심지어 철학자도 와가지고 뭐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게 연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 그로부터 이제 제가 94년도에 이제 공부를 마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별로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지내 보니까 일부 시민사회 그리고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전문가, 경제학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주로 이제 기상학하는 분이나 이제 또 사회학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막 얘기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어떤 우리 사회의 저변에 이것이 어떤 정책에 반영된다든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거를 좀 공론화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한 얼마 전부터 이 기후 변화라는 용어가 기후 위기라는 말로 지구 온난화에서 기후 변화로 기후 변화란 말이 오래 쓰이다가 최근에 이 기후 위기라는 말로 발전이 됐어요. 이게 이제 드디어 위기 상황이다. 심지어는 영어로 climate emergency,
비상 상황이다. 아, 뭐 그 이런 정도 말까지 되는군요. 이제 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올해 초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후 위기 이슈가 메인 테마로 다뤄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드디어 이제 경제계도 경제 포럼에서 기후 이슈가 그렇죠. 메인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경제의 산업계도 예. 기후를 경제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걸 느꼈는데 예. 제가 이번 여름에 예. 한국이 사실 이런 면에서 쉽게 안 바뀌는 게 이게 한국은 굉장히 위험 사회거든요. 이 위기 위험 뭐 어디 다리 무너지고 예. 건물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이번엔 또 코로나까지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예. 기후 위기 이거 여름에 좀 덥고 뭐 좀 비 좀 많이 오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죠. 유럽민들에 비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 운동이라고 하면 그걸 운동으로만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좀 극단적인 거 먼 미래의 일을 왜 저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지? 오버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좀 저변의 생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올해 최장 장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54일. 예. 비도 뭐 장마 기간 중에 거의 700mm 가까이 왔어요. 예. 제가 보니까 이거를 이번 우리 국민들께서 겪으면서 이게 말로만 듣던 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예.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느끼고 하는 있는 거죠? 느낌으로 이제 제가 한 25년 이상 예. 이 에너지, 기후, 뭐 환경 쪽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이렇게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언론에서도 예. 지난 5월 이후로 음. 물론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발표도 했었죠. 예. 그린 뉴딜이 이 기후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다루겠다는 것에 반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이게 뭐 정말 날씨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이게 정말 우리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러니까요. 앞으로 미래 세대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당장 우리도 앞으로 사는 날이 고단해지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예. 드디어 이제 기후 이슈가 예. 좀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우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나도 거기에서 비용을 좀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의 생각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단초가 마련된 게 아닌가. 사실은 이게 역설이죠. 이게 장마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보면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있고 인식의 어떤 변화가 있고 그것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예. 뭐 이런 어떤 출발이 되지 않나 2020년이 예.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계속 국제 뉴스를 보면 거의 해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산불이 있었던 것 같고 코로나19 이전에도 호주 산불은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대단했죠. 작년 근데 굉장히 그 심했고. 호주 산불 같은 경우도 기후 온난화 말씀하셨지만 그 온도가 기온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이게 사실은 뭐 저는 그런 면에서 과학자는 아니지만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또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예. 기온이 올라가면서 건조지대는 더 건조해지거든요. 건조지대는 더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호주도 상당히 넓은 건조지대가 있고 미국의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캘리포니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가 안 와요, 거기가 비가 안 오면. 온 지역이 굉장히 많죠. 예. 물 공급이 최대 이슈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예. 그래서 호주 같으면은 거의 이 남한 면적의 한 반 정도, 2분의 1 정도가 이번에 산불에 화재에 피해를 입었고요.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한국 면적의 예. 절반.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이게 이제 서부의 주들 아닙니까? 예. 이 주의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남한 면적의 정도가 불에 타서 인명 피해도 있었고 예. 뭐 산림 피해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태풍 왔죠. 연이어 왔죠. 지금 그렇죠. 미국 태풍 계속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과거에도 없지 않았는데 예.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는 많이 오고 건조지대는 더욱 건조해지고 예. 폭염 일수 늘어나고 강도가 세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후 변화가 정말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지난번에 이카노미스트인가 어디에서 이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그 태풍하고 쓰나미가 계속 이렇게 오면 바다 근처에 다 원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게 원전이 가다가 물 때문에 홍수가 나서 그냥 가동이 중단돼서 그런 후쿠시마 같은 아주 최악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방법이 없는데 원전은 바다 옆에 있어야 이게 용수를 계속 공급하고 공급받고. 배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네. 예외가 아닌 게 뭐 후쿠시마 같은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번에도 원전 6기가 예. 태풍 오면서 태풍이 2개 연속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가동 중단이 됐죠. 아직도 아마 지금 계속 예. 수리 보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원인도 찾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남쪽에 또 동쪽 이쪽에 4개의 사이트에 원전 24기가 몰려 있거든요. 24개가 몰려 있습니까? 몰려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동 안 한 거를 이제 제외하고도 24기고 현재 또 곧 가동되고 동해안 쪽에 동해안하고 남해안. 동해안하고 남해안. 또 유명한 고리, 예. 월성, 울진 저 아래 저 남쪽에 또 뭐 이런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어떤 지역의 특정한 어떤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너무 밀집돼 있으니까 피해가 굉장히 가중될 수 있어서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그렇죠. 예,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 지금 현재 상황을 기후 위기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징후다. 아직도 징후다 이렇게. 뭐 저는 이런 거를 막 예. 그래서 과도한 공포심을 이야기한다든지 예. 저는 뭐 제가 뭐 전공도 이제 사회과학자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는 전혀 않은데 예. 하여튼 이런 보고서들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예. 유엔의 IPCC라는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예. 이제 한 6, 7년에 한 번씩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현재 어떤 양태가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예. 6, 7년에 한 번씩 보고서가 5번 나왔거든요. 총. 예. 이 보고서를 보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죠. 이게 예. 과연 인간이 만들어낸 거냐. 그 전에는 정말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는 있는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이게 인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산업화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겁니까? 것들이 예. 이제 쭉 있어 왔는데 예. 그래서 뭐 그 사이에는 이게 뭐 음모론이다. 뭐 그렇죠. 심지어는 뭐 너무 과장됐다. 뭐 얘기가 많이 있었어. 근데 예. 2014년도 4차 보고서에서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가 언급이 돼 있어요. 예. 이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99% 확실하다. 그 영어로 virtually certain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좀 재밌더라고요. virtually certain하다. 사실상 확실하다. 네, 사실상 확실하다. 예. 그리고 이게 왜 올라가느냐. 예. 인간의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다.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다는 95%. 그래서 영어로 표현이 또 재밌더라고요. extremely likely. 그냥 우리 같은 저 원어민이 아니면은 예. extremely likely가 더 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네요. 예, 그런데 예. 이거는 95%. 거의 다 그럴 것 같다. 온도도 올라가고 예. 실제로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1년 동안 한 1도씨 섭씨 1도씨 정도 올라간 것으로 현재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쭉 추정을 해왔으니까 물론 예. 이제 19세기부터 이 온도는 쟀지만 그래서 한 그 정도 1도 정도 올라갔고 예. 그거는 인간의 주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기인한다. 이게 이제 이게 한 7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예. 나머지는 메탄이든 또 몇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예.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논쟁은 끝났다? 그때 이미 사실상 과학자들에 의해서 예. 뭐 절대 다수의 검증된 과학자들 우리나라 과학자들 중에 여기 이 보고서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여기서 끝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이제 파리 협약까지 간 거죠, 사실은. 근데 파리 협약까지 갔는데 그것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예. 꼭 그런 것 같지가 않다. 뭐 이 관련 없다. 뭐 이런 거죠. 미국 대통령 지금 생각은. 그래서 뭐 아마 뭐 여러 가지 예.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예. 뭐 제가 정치학자가 아니니까 더 깊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어쨌든 미국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한 14%, 15% 정도를 현재 차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군요. 역사적으로는 예. 미국이 압도적인 일이죠. 예. 역사적으로 산업 발전을 하면서 미국이 배출해왔던 온실가스의 비중은 압도적인 일입니다. 전 예. 세계에서. 현재는 중국이 1위예요. 그렇겠죠. 예. 예상하다시피 예. 인구 13억의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미국이 14%고 중국은 몇 한 퍼센트? 28%, 29% 정도. 현재. 28%, 14% 하면 두 나라가 합해서 42%. 플러스 인도까지 합치면 대략 한 50%. 그렇게 되는군요. 저 거대국들. 예. 인도는 인구 정확히 모르죠. 한 13억 넘는 거로 돼 있죠. 예. 이 두 나라 합치고 미국까지 이제 전통적 강국 미국 합치면 한 전 세계 배출량이 현재 한 반 정도를 예.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만 따지면 7위, 8위 합니다. 탄소 배출만 따지면 예. 뭐 이게 사실은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망치고 있는 국가 중에 한 국가네요, 우리나라가. 뭐 엄연한 탑10 국가죠. 이거를 어떻게 경제적 피해를 수치화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54일 장마 봤을 때 서울대에서 이걸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로 경제적 피해인지. 예, 사실은 그 연구는 이제 저도 참여해서 예. 한 3, 4년 전에 했던 연구인데요. 예. 이런 연구는 뭐 아마 청취자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거든요. 피해 규모 추정은 경제학자가 하지만 강수량 예측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기상학자가 해야지 경제학자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안에서 저희 환경대학원하고 자연대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이 소위 융합 연구를 한 거죠. 예. 여기에 이제 제 제자도 현재 이제 박사를 받고 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 예. 참여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했던 연구가 주요 변수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서 받는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제일 컸던 건 2002년도에 태풍 루사예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루사. 예. 한 6조 원 정도의 피해가 났어요. 이게 한반도를 남한을 완전 관통해 지나갔기 때문에 당시 액수로 당시에 6조 원. 6조 원 정도.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 역대 제일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액을 쭉 저희가 해서 이 경제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 변수에는 앞으로 향후 강수량 2060년까지 강수량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또 각 지역의 재정 자립도 사실은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수 넣고 예를 예. 들어 비가 왔을 때 불투수층이 많으면 피해가 큽니다. 물이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네요. 예, 이런 변수를 다 집어넣어서 이제 소위 패널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모형을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을 해봤더니 예. 결국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뭐니 해도 강수량입니다. 당연하겠죠. 예.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커지는 거죠. 집중적으로 예. 단기간에.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해봤더니 지금부터 2060년까지 어느 시점에 이게 사실은 물론 트렌드는 점점 비가 계속 많이 오는 쪽으로 가지만 예. 그 순간에 굉장히 랜덤하게 어느 한순간 비가 크게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2049년도에 예. 2049년도에 한 23조 7천억 원 연간 23조 7천억 원 정도의 2049년 한 해예요? 한 해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거 최대 피해액의 한 4배 가까운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불방 가격으로 계산한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와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면 예. 사실은 이 정도가 되면 인명 피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인명 피해도 경제학에서 계산합니다. 예. 생명 피해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비가 온다면 인명 피해까지 포함시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여서 예. 당연히 정책적으로 이런 비가 왔을 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당연한 결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이든님이 유튜브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40년 동안은 무조건 악화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대로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뜻인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하셨는데 바로 두 번째 후자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악화를 막기 위해서 예. 탄소 배출 줄이자. 탄소세 매기자. 예. 배출권 거래제를 글로벌하게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그렇게 된다. 놔두면은 이제 계속해서 강수량 늘고 그래서 피해 생기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자연재해 대부분은 이제 비 피해인데요. 예. 미국 같으면 비 피해도 있지만 당연히
가뭄 피해도 있죠. 아, 그렇죠. 건조지대에 화재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예. 이 기후 재앙의 양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후 재앙을 당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빈부격차가 조금 있는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홍수 피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지적이세요. 예. 사실은 이게 한 국가 내에서도 그렇고요. 빈부격차에 예. 따라 자산의 차이에 따라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국가 간에도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선진국 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원 조달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술도 훨씬 앞서 있으니까 예. 이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적응이란 말을 씁니다. adaptation. 예. 비가 온다. 예. 가뭄이 생긴다. 기후장이 생겼다. 어떻게 도망갈 거냐를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여력이 선진국은 있죠. 상대적으로. 예. 물론 뭐 세게 오면 이것도 막을 수가 없죠. 예. 미국의 카트리나 같은 게 오면은 막을 수 없죠. 미국이. 그렇죠.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럴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개도국, 저개발국은 그 피해에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리핀도 그렇고 방글라데시 그렇고 워낙 비도 많이 오지만 이걸 미리 막을 수 있는 재정적인 투자 여력도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 정부에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뭐 충분히 홍수를 막을 만큼 배수로를 잘 갖춰놓고 어떤 지역은 그냥 놔두어 뭐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방치.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도 그렇고요. 예. 사실은 이런 정도면 우리나라 같으면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나가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뭐 한 지역만의 피해가 아니고 뭐 예. 이 피해는 계속 확산될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대로 한 나라 안에서도 고소득자 예. 또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예. 그런 계층과 그렇지 못한 분명히 그렇죠. 차이가 있죠. 이게 피할 수 있는 여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후가 변화하고 기후가 이렇게 아까 이머전시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비상 상황이 되면 가뭄이 심해졌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식량 생산이랄지 이런 거에 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예. 현재 이제 과학자들이 우려하면서 말하는 거는 예.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씨 올라가는 것이 마지노선이다. 근데 아까 과거에는 2도씨였거든요. 근데 예. 1.5도씨가 넘어서부터 벌써 위험하다. 아까 1도씨가 올라갔다고 이미 하셨죠. 1도씨 올라가서 0.5도만 남은 거죠. 0.5도만 이 0.5도가 예. 사실은 이것도 큰 거죠. 우리가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 사우나 가면 목욕탕 가보면 온탕과 열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개의 차이가 사람들이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한 2도 정도 차이 나요. 아, 그래요? 2도 정도 차이 납니다. 2.5도, 2도 정도. 근데 우리가 몸이 느끼는 건 그렇게 다르죠. 야, 인간 몸이 그렇게 민감하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예. 0.5도도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그런데 예. 이제 이 0.5도에 도달할 시간이 이제 길어야 한 10년, 12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10년, 12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전 세계 식량 생산 예. 결국 이게 너무 더운 지역은 지금이야 뭐 산모작하지만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너무 더워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건조한 지역은 물을 댈 수 없어서 농사가 안 되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성이 농업 생산성이 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사무작 하는 나라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쌀 주산지인데 네.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일 큰 피해는 주로 남미, 중남미와 아프리카. 그렇게 이렇게 되는군요. 아무래도 저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고 이런 데 대응할 여력도 잘 없고 예. 농민들도 이런 데 방치돼 있고 예. 이러면서 이제 피해가 확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면 경제학자인 저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히 농산물 가격 폭등 또 그에 따른 어떤 수급의 괴리 그렇죠. 그로 인한 국제적인 갈등 갈등을 넘어선 분쟁 그러네.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식량이 무기화가 될 수도 결국 있고.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예. 예.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안 와야 되는데 예. 이번에 우리 최장기간 장마에서 본 것처럼 이런 일이 이건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했다가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게 한 뭐 2060년, 70년, 이제 2100년에 생길 문제, 예. 뭐 우리 세대는 없으니까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의 청년층은
그러네요. 정말로 예.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설사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피해가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부터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후회하지 않을 예. 정책이 반드시 현재의 경제 성장을 막고 악화시키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을 막고 악화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 성장을 이끌고 도와주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기후 그 변화 부분이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되는 거고 예. 그래야만 우리 또 경제 활동에 모든 것을 거는 그렇죠. 사실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가족 이 문제가 사실은 이걸 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19 방역하고 좀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예, 코로나19 방역도 적절히 하면서 경제 활동도 그렇죠. 그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옥죄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너무 규제를 세게 한다. 그럼 경제 활동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너무 세게 뭐 탄소세를 막 톤당 막 몇백만 원으로 했다. 이러면 이제 당장 경제 활동이 무너지니까 예. 이것은 안 되겠지만 예. 그렇다고 완전 무시하고 가버리면 예. 당장 10년, 20년 뒤에 50년 뒤가 아니죠. 예.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본격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그 최적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탄소세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럽연합 중심으로 해서 탄소 국경세 그다음에 뭐 RE100 네. 이런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게 일단 개념 정리부터 좀 해 예. 주십시오. 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예. 최근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경제계가 산업계가 예. 기업인이 기후변화가 이제 환경주의자들이 하는 좀 먼 미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건 내 문제네라고 이제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이 두 예. 가지가. 예. 먼저 탄소 국경세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는 EU입니다. EU의 예. 27개국이 제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당연히 이걸 열심히 대응해서 이미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한 지 한 15년이 됐고요. 예. EU는 예. 탄소세를 국가별로 도입한 나라들도 영국이라든지 독일 이미 도입을 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탄소를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고 얘기하는데 예. 다른 나라는 협조하지 않는다. 왜 이걸 우리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노력을 하면 전 세계에 혜택이 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소 배출을 줄이면 이거는 글로벌한 이슈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혜택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유럽은 우리는 당장에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비용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게. 예. 그럼 EU가 보기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네요. 공정무역이 아니네. 예, 이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야, 너희들 생산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WTO에 제소할 수 있지. 제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날카로우시네. 이게 예. 국경 안에 이게 이 공정 이제 이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 기후변화 문제가 되면서는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인류의 문제인데 우리만 한다, 너희는 안 한다, 혜택은 너희도 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안 한다면 상계관세 매기겠다. 경제적으로 대응을 하는군요. 그래서 그게 예. 바로 이제 탄소 국경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탄소를 그렇게 자꾸 배출을 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그렇죠. 물리겠다. 우리는 매기는데 너희는 예. 안 매기니까 우리가 매기는 너희가 안 매기는 그 차이만큼은 우리가 국경세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네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공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던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뭐 예. 이게 이미 법제화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논의도 있고 과거에는 이런 논의를 하면 WTO나 게아트 이런 데서 예. 야 이거는 예. 생산 방식의 차이인데 이걸 가지고 규제하는 거는 그렇죠.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우리가 그린 라운드라고 불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런 게 만약에 EU에서 벌어진다. 만약에 미국이 앞으로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릅니다만 예. 미국이 만약에 이런 걸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미국이 한다면 해야죠. 예.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는 안 하면 그 부분만큼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경쟁력에 엄청난 피해를
이건 뭐 더 이상 이제 우리 산업이 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 해외 의존도가 80%에 달하지 않습니까? GDP에. 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이제 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또 아리백이란 것도 이거는 이제 국가 단위라기보다는 기업 단위인데요. 예. 전 세계 한 250개 리딩 기업들이 예. 우리가 잘 아는 뭐 애플, 구글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웬만한 기업은 뭐 네슬레 뭐 이게 업종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다국적 기업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야. 이런 기업들이 우리는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만 쓰겠다.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에너지 전기만 써서 재생에너지라는 게 태양광, 풍력, 뭐 조력 이런 뭐 거죠. 그런 것들이죠. 예. 예. 그런 거로 생산한 전기만 써서 우리 물건을 만들겠고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 국제 분업 체계에 따라서 또 다른 중간재를 또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핸드폰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할 때 그 제품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었는지도 검증하겠다. 그러니까 석탄으로 했는지 석유로 했는지 재생에너지로 했는지. 그러니까 RE100이라는 게 리뉴어블 에너지 에너지 100%. 재생 에너지 100%. 100%. 이거는 야, 뭐 이거 국제 규제가 아니고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기업들이 하는 기업들이 겁니까? 하는 건데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애플은 대한민국 GDP 아닙니까 시가총액이. 그렇죠. 이런 기업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뭐 제가 굳이 우리나라 기업을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기에 애플에 수출하는 수출한 기업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이 이제 지금 그래서 이미 그런 기업은 외국에 있는 생산 기지에서는 아리백을 이미 하려고 이제 이미 벌써 선언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게 GM도 그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GM도 전기차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세계 공장 생산 기지들을 상당 부분 많이 철수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 해왔던 이 경제 방식이라는 게 본인들이 유리해지는 어떤 시점에 야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야 다 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대응을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 맞습니다. 아주 심각해질 사실은 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나오면 예, 야, 너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아니냐. 예, 너희들 결국 요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그렇죠. 누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과거에는 아이고 뭐 야 우리는 환경 문제 다 우리가 흡수하겠다.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규제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글로벌한 기후변화라고 하는 글로벌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야 이러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 거죠. 예. 이건 분명히 명분이 있고 우리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전혀 하지 않느냐. 특히 한국이나 뭐 이런 중국 뭐 이런 나라처럼 이미 이제 상당 정도의 산업 경쟁력, 그렇죠.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는 나라. 한국이 대표적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아시아에서는. 예. 일본은 이미 많이 좀 더 앞서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할 말이 일본이 많이 앞서 있습니까? 사실은 뭐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요? 뭐 경제가 규모가 크니까. 근데 일본도 예. 사실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예. 굉장히 적극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 나라는 아니에요. 예. 사실은. 뭐 탄소세 좀 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약하고요. 예. 배추권 거래제는 그냥 문의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훨씬 실효성 있는 배추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죠. 일본도 내부적으로는 예.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아, 배출권 거래제는 설명을 안 해 주셔 가지고요. 네, 이거는 예. 이제 정부에서 각 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까지 100을 배출했으면 예. 이제는 50만 배출해야 돼. 50은 예. 너무 크네요. 한 80만 배출해야 돼. 예. 20% 줄여. 라고 하고 나서 거기까지만 하지만 직접 규제죠. 예. 줄이고 끝나.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거래하게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예. 80장의 배출권을 그 쿠폰이군요, 쿠폰을 일종의. 이제 예. 이걸 이제 그 영어로 right to pollute 그러니까 예.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예. 유가증권을 주는 거예요. 유가증권을 주는 예. 거예요. 그 기업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 우리는 더 줄였다. 남아돈다. 파는 거죠. 또는 뭐 더 오염시켜야 된다 못 그러면 줄이겠다. 20장을 그러면은 사는 거죠. 어디로부터 사오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거래가 그러니까 결국 시장 경제 하에서 예. 효율적으로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경제학자들이 고안해낸 거죠. 그 우리는 지금 저 그린 뉴딜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방향이나 구체적인 정책
방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린 뉴딜은 예. 배추관 거래증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원래는 2009년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예. 산업계의 엄청난 반발, 전경련의 반발, 저항 뭐 이런 걸로 3년 연기되고 예. 다시 또 3년 연기돼서 6년 만에 다시 시행이 됐어요. 예. 2015년도에. 그 당시에도 산업계에서는 이거 하면은 기업은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 뭐 이것 때문에 죽은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우리는 6년째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내년도 들어가면은 이제 제 3기로 들어갑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제도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예. 그린 뉴딜은 뭐 잘 아시지만 올해는 좀 세계 역사에서 특별한 정말 아마 후대가 그렇게 얘기할 이게 3중 지금 복합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질병 위기에 예. 경제 위기에 예. 기후 위기 이 세 예. 가지가 겹쳤어요. 올해. 이 세 가지 겹치면서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예. 그 상황에서 뭐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사실은 민주당은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그린의 방식으로 하자. 예. 회색 방식이 아닌 예. 과거에 뭐 도로, 철도 이런 거 말고 예. 철도는 좀 다르죠. 항만 뭐 이런 비행장 이런 거 말고 예. 좀 그린의 방식으로 SOC도 스마트하게 그린으로 하자.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예. 정부가 올해도 이미 이번에 4차 추경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5년까지 정부가 그린 뉴딜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한 40조 이상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양합니다. 다양합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 한국 경제가 뭐 2, 4분기만 하더라도 3% 이상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그렇죠. 했고 예. 이러다 보니 당장 지금 재정 투자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너무 시급하다. 예. 사실은 뭐 여러 번의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보조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줬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다시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냐? 그 중요한 분야가 그린이다. 예. 재생에너지라든지 건물 단열이라든지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이 그린 뉴딜이 추구하는 그런 이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물 분야가 있고 예. 발전 분야가 있고 산업 분야 있고 수송 분야도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속히 가야 되겠다. 이런 여러 분야에 이제 그린 뉴딜을 하는데 아쉬운 것은 현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아쉬움, 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비판, 예. 좀 더 심하게 가면 비난을 하는 예. 이제 분들은 야 여기에 그린이 어디 있냐? 이건 그냥 뉴딜만 있다. 정부 재정 투하하고 예. 그래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계획만 있지 정작 우리가 애초에 고민해왔던 기후 문제,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탄소 저감은 어디까지 얼마만큼 언제까지 할 거냐.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플랜 같은 아직 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히 예. 이제 유럽 같으면 뭐 2050년까지 예.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이거 굉장히 야심찬 예. 실현이 과연 가능할까.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겠다. 예. 심지어 뭐 아까 말씀드린 아리백 하에서는 기업들은 훨씬 보다 빨리 거기에 도달하겠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탄소 배출을 어디까지 줄일지 목표도 2050년까지 명확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지금 현재 계획은 있어요. 2030년까지 전력 공급량의 20%까지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 예.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군요. 이거 가지고 예. 도대체 뭐가 되겠냐. 예. 이거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거 안 된다. 유럽 같은 데는 R이 100 이렇게 하고 기업들이 있는데. 아리백을 하고 있고 국가 예. 단위 아리백을 하겠다 그러고 이미 유럽은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0%가 넘었습니다. 이미 70%요? 예. 와. 독일은 40%가 넘었어요. 예. 영국도 40%가 넘었어요. 어. 이미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4% 5%대에서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OECD 꼴찌예요. 예. 너무 자랑스럽지 않죠. 너무 사실 부끄럽죠. 예. 근데 이제 회의주의자들은 뭐 우리나라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뭐 바람이 약해서 안 된다. 예. 뭐 산지가 많아서 안 된다. 일본이 20%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이미 예. 물론 거기에는 수력도 일정 부분 차지하지만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도 비중이 더 커요. 20% 중에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산지 많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은
이런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되고 예.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돈 쓰는 것만 말고 정책이 분명해야 한다. 단속세라든지 배출권 거래제를 더 실효성 있게 만든다든지 예. 뭐 전기차 의무 할당제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아니면 건물의 단열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대폭 새 건물 말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한다든지 산업시설에 있어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게 한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한 거죠. 그렇군요. 7933님, JAYP님, KT주님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어려서부터 교육과정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5810님은 재벌 중심의 자본주의와 배금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정경련에서도 뭐 비판을 꾸준히 해왔고 이걸 계속 비용과 규제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기업이 죽는다 또는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럼 당신들이 책임질래. 네.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예, 현재까지. 이게 항상 이렇게 그런 악순환의 논리로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국민이 바뀌면 아까 좋은 지적을 청취자께서 하셨네요. 예, 결국은 인식이 바뀌면 그 인식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어려서부터의 교육일지 아니 이번과 같은 엄청난 장마 때문일지 예, 그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생긴다면 결국은 국민은 유권자 아닙니까? 예. 정치인 바뀔 것이고 예. 정치인이 그런 식의 정책을 도입해야만 당선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기업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상당 정도 아리백과 탄소 국경세 때문에 예, 그쪽 지금 방향으로 가고 제가 있습니까? 아는 예. 제가 잘 기업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요. 예. 에너지 기업만이 아니고 일반 이런 기업들 소통을 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다 있습니다. 얘기를 예. 해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인식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예.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뭐 이렇게. 정말 이거를 앞서 나가도 지금 부족한데 이제는 예. 아직 앞서 나간다고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고요. 너무 뒤쳐서는 안 되겠다. 무슨 국제적으로 기후 악당이라 오명 때문에 뒤쳐져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어요. 국제 민간 단체에서. 예. 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당장 기업이 먹고 살 수가 없고 돈을 예. 못 벌고 시장에서 탈락되고 이게 가장 기업이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미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정부가 조금만 제대로 된 정책을 부여해 준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 흡수하고 적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해요. 다이나믹하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역동적이죠. 예. 궁극적으로 그 변화의 출발은 국민이 돼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기후변화 문제 실제한다. 예. 이건 이제 리얼리티다. 예. 바꿀 거냐? 정부가 여기에 대한 정책 도입해라. 결국 이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건데 예. 목소리로 투표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5년간 이쪽 분야 연구를 해왔는데 예. 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우리 국민의 인식은 약해요. 예. 국제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많이 하거든요. 참 재미있는 건 우리 국민들의 질문 기후변화가 심각합니까라고 물으면 세계 탑 수준이에요. 심각하다. 심각하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냐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 밑으로 쫙 깔려요. 아. 이 괴리가 사실은 이거는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 예. 괴리가 있어요. 근데 예. 괴리가 유독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 괴리가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수준에 가 있다가 제일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 사실 그래 경제학자는 말을 안 믿지 않습니까? 행동을 믿죠. 예. 돈이 어디에 쓰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한 좀 제가 그래 모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장마가 최장 54일간의 장마가 예. 그동안에 이제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많이 안타깝게 이야기해봤던 이게 이제 실제하고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이 한반도 땅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체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다면 그 인식의 변화가 있다면 당장 바뀌어야 될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부터. 예. 이 전기요금 결국 우리 국민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못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난리 나죠. 예. 그러니까 벌써 우리 올린다면 팀도 지금 예. 난리 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난리 나는 것처럼 일단은
그렇게 여론이 네. 또 언론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언론의 문제도 언론도 이게 굉장히 이것을 또 막 정부를 공격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건 예. 사실은 그런 문제 이게 여고 야구 무슨 왼쪽이고 오른쪽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나가야 될 문제거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무슨 이념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전기 요금이 싼 거는 사실이에요. 그냥 싼 정도가 아니고 아주 바닥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바닥으로 예. 싸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독특한 게 용도별로 전기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농사용, 교육용, 산업용. 가정용, 예. 산업용, 예. 상업용 다 달라요. 예. 과거엔 산업용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키워준다고 너무 낮았다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예. 원가는 회복이 회수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다른 쪽은 뭐 너무 낮은 게 많아요, 아직.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어떤 특정 회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그 회사가 손해 보는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전력 공급을 화석 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연료 다 우리 수입하거든요.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예.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국민들 머릿속에 사라질 정도로 싼 전기요금에 그것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질을 가진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온 거예요. 산업도 상업도 백화점도 일반 개인도 가정도. 그러니 오죽하면 전기요금이라고 안 부르고 한번 물어보세요 길에서 전기세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죠. 전기세라고 사람들이 하죠. 전기세가 예.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 비싼데 전기에는요 예. 세금이 부가가치세 빼놓고는 안 붙어요. 근데 환경비용세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장기로 보고 또 뭐 그렇게 또 장기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은 당장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정책, 경제학 이런 게 가능할까요? 네, 저는 뭐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 평생 이 분야를 연구해왔고 저만이 아니고 이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건 정말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생산하는 그 모든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오염물질 탄소라고 하는 또는 메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막을 것이냐. 너무 당연하거든요. 예. 소비만 하고 생산만 하는데 그 결과물이 다시 인간의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데 손 놓고 있다? 사실 이건 바보죠.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죠. 똑똑한 소비자, 똑똑한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될까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결론을 좀. 저는 저기 소비자는 예. 이게 사실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기후변화를 생각하는 유권자라면 국민이라면 소비자라면 착한 소비, 깨끗한 소비, 책임 있는 소비, 윤리적인 소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생산을 하는 기업들 우리가 소비로 응징해야 되고요. 예. 또 주식시장 우리가 또 동시에 투자자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에 가지 않습니까? 예. 기업을 잘 봐야죠. 아, 저 기업 탄소 배출하는 기업인가? 제대로 관리하면서 하는 환경 친화적인 앞서가는 기업인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예. 거 요새 ESG 투자라고 다 그렇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ESG라는 이 비재무적 예. 신용평가가 다 이미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지배구조.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거 다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탈락하는 기업들은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홍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고 제가 최경련의 경제쇼 플러스에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오늘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